자카르타의 숨막히는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아침, 글로벌 리더스 아카데미의 교문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이들의 활기로 넘실거렸다. 그 사이 유난히 까만 피부와 곱슬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소녀, 수리아는 심호흡을 하며 교문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파푸아의 작은 마을에서 온 장학생, 그녀의 눈에는 낯선 도시에 대한 긴장감과 새로운 배움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다. 화려한 교정과 최신식 건물들은 수리아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고 자유분방하고 세련된 아이들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축감을 안겨주었다. 새 학년, 새 학급. 담임인 리 선생님은 수리아를 반 아이들에게 소개했다. 파푸아에서 온 수리아라고 해요.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리아에게 쏠렸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심하거나 혹은 미묘한 경계심을 담고 있었다. 특히 교실 앞자리에 앉은 한눈에도 부티가 흐르는 남학생의 시선이 유독 날카로웠다. 쉬는 시간이 되자 그 남학생이 수리아에게 다가왔다. 안녕, 나는 라덴 아디위자야라고 해. 학생회 임원이고 학교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파푸아는 어떤 곳이야? 아직도 나무 위에 집 짓고 살아? 라덴의 질문에는 순수한 호기심이라기엔 너무나 짙은 무례함이 배어 있었다. 수리아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도시들처럼 발전된 곳도 많아요. 라덴은 어깨를 으쓱하며 피식 웃었다. 그래? 뭐 여기 자카르타랑은 많이 다르겠지.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다. 수리아는 불쾌했지만 첫날부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었다. 교실 한 구석에서 안젤라는 그 모습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뒤 영어 토론 수업 시간이었다.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수리아는 파푸아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유창한 영어와 날카로운 논리로 펼쳐냈다. 아이들은 물론 리 선생님까지 그녀의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라덴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감히 장학생 따위가, 그것도 시골뜨기가 자신보다 주목받는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그날 이후 라덴의 괴롭힘은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다. 수리아의 사물함에는 깜둥이 꺼져 같은 인종차별적인 낙서가 적히기 시작했고 그녀가 아끼던 파푸아 전통 문양이 새겨진 필통이 사라지기도 했다. 체육시간 후에는 교복이 물에 젖어 있거나 점심시간에는 식판에 몰래 이상한 소스를 뿌려놓는 유치하지만 악랄한 장난이 이어졌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SNS 단체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다. 라덴은 수리아를 깜둥이 장학생이라 부르며 조롱했고 몰래 찍은 그녀의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편집해 올리며 아이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수리아는 매일 밤 기숙사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파푸아에 계신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렵게 얻은 장학금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또 참았다. 안젤라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라덴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 애써 외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 죄책감은 라덴의 권력 앞에서 힘없이 잦아들었다. 시간이 흘러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수리아는 밤낮 없이 공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라덴은 보란듯이 그녀의 과학 실험 보고서를 망가뜨렸다. 중요한 데이터가 적힌 페이지가 찢겨 있었고 실험 결과물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순간 수리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었고 자신의 꿈을 짓밟으려는 악이었다. 수리아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녀는 라덴과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몰래 대화를 녹음하려 했었고 SNS 메시지들을 캡처하기 시작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학생 권리나 학교 폭력 대처 방법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읽었다. 리 선생님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는 수리아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수리아에게 다가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증거는 매우 중요하단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수리아는 리 선생님의 말에서 작은 용기를 얻었다.
수리아는 학교 익명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라덴의 소행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라덴은 이미 한 수 위였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게시판에 반박글을 올렸다. 최근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학생을 괴롭힌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학생이 저에게 과도한 질투심을 느껴 저를 음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덴의 글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수리아와의 대화 내용, 수리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식으로 왜곡된이 첨부되어 있었다. 평소 라덴의 사교적이고 유능한 이미지에 익숙했던 학생들 중 일부는 그의 말을 믿었고 오히려 수리아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장학생이면 공부나 할 것이지 왜 착한 라덴을 괴롭혀? 파푸아에서 온 애들은 원래 저래? 수리아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안젤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라덴의 교활함과 수리아의 꿋꿋한 모습이 그녀의 양심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과거 자신도 라덴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당할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라덴은 학생회 선거 때 자신을 돕는 척하며 경쟁 후보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도록 유도했었다. 다행히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만두었지만 그때의 아찔함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러던 중 학교 최대의 행사인 글로벌 과학 경시대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수리아는 파푸아의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을 접목한 혁신적인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독창적이었고 성공한다면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안젤라는 우연히 라덴이 그의 추종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수리아, 그 계집애, 아이디어는 쓸만하더군. 조금만 손보면 내 것처럼 만들 수 있겠어. 라덴은 수리아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출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안젤라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몰래 수리아에게 접근했다. 수리아, 할 말이 있어. 라덴에 관한 거야. 수리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안젤라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었다. 안젤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라덴의 계획을 막기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두 소녀는 비밀리에 손을 잡았다. 그들은 라덴의 컴퓨터를 뒤져 수리아의 연구 자료를 복사해둔 파일을 찾아냈고 라덴이 수리아의 연구 노트를 몰래 뒤지는 장면이 담긴 도서관 CCTV 영상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학교 축제날 라덴이 수리아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발표할 때 모든 증거를 공개하여 그의 만행을 폭로하기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글로벌 리더스 아카데미의 축제 날이 밝았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자녀들의 발표를 보기 위해 참석한 일부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과학 경시대회 발표였다. 여러 학생들의 발표가 지나고 드디어 라덴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의 발표 주제는 파푸아 전통 지혜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명백히 수리아의 아이디어였다. 라덴은 유창한 말솜씨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듯했다. 수리아는 주먹을 굳게 쥔 채 그를 노려보았다. 안젤라는 수리아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가 중간쯤 진행되었을 때 라덴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강당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라덴이 도서관에서 몰래 수리아의 연구 노트를 뒤지는 모습,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수리아를 조롱하며 괴롭히는 장면들, 그리고 그 파푸아 계집의 아이디어만 빼앗으면 이번 대회 우승은 내 차지야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수리아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과 안젤라가 결정적으로 확보한 영상들이었다. 라덴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당장 꺼! 그가 소리치며 스크린을 끄려 했지만 음향 및 영상 담당 학생 안젤라가 미리 부탁해두는 태연하게 영상을 계속 재생시켰다. 강당은 순식간에 충격과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고 수리아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이 진실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라덴 아디위자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제 연구 아이디어마저 도용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리아는 자신이 겪던 일들을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마치 원고라도 준비한 듯 그녀의 말에는 막힘이 없었다. 그때 안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리아 곁으로 다가갔다. 수리아 말이 모두 사실이에요. 저도 라덴이 수리아를 괴롭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고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젤라의 용기 있는 증언에 그동안 침묵했던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맞아, 나도 봤어. 라덴 너무했네.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리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아들의 발표를 흐뭇하게 지켜보던 라덴의 부모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라덴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수치심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학교는 라덴 아디위자에게 장기 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학생회 임원 자격은 당연히 박탈되었고 그의 화려했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썰물처럼 흩어졌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의 부모도 더 이상 학교에 큰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수리아는 길고 힘들었던 싸움에서 이겼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정한 승리는 학교에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 안젤라는 이제 수리아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주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다. 리 선생님은 수리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하다, 수리아. 선생님이 좀 더 일찍 너의 어려움을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구나. 그는 앞으로 학교 내 차별과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측도 여론을 의식해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뒤늦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수리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용기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